스마트워치가 곧 발매된다고 하죠. 이런 과학의 기술의 발전에는 당연히 물리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자의 구조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어마어마한 과학의 발전을 이루었죠. 원자는 아주 작은 입자인데요. 그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원자의 구조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의 구조를 먼저 볼까요? 원자의 중앙에는 플러스를 띠는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와 원자 핵 사이에는 전기력이라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원자 핵은 다시 플러스를 띠는 양성자와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로 쪼갤 수 있죠. 사실 중성자와 양성자는 또 다른 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쿼크라는 기본 입자인데요. 업 쿼크와 다운 쿼크의 결합으로 중성자와 양성자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 모든 사실을 알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 핵이 1개, 전자가 1개면 수소 원자, 원자 핵이 2개, 전자가 2개면 헬륨 원자, 원자 핵과 전자가 6개씩이면 탄소 원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원자 핵의 개수에 따라 모든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21세기에 사는 우리는 원자에 대해서 꽤 많은 것을 알고 있죠? 하지만 이런 사람이 살던 옛날 이런 시절에는 이 모든 사실들을 몰랐습니다. 심지어 원자가 뭔지도 몰랐죠.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 데모크리토스는 모든 물질은 아주 작은 입자로 되어 있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 후 약 2000년이 지난 1808년에 가서야 영국의 화학자 존 돌턴이 데모크리토스의 주장을 부활시킵니다. 돌턴의 원자설은 너무 많이 들어봤죠? 지금은 약간 수정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돌턴은 처음으로 체계적인 원자론을 정립합니다.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원자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돌턴은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죠. 자, 그런데 돌턴은 과학자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인 정록 생명이었다고 합니다. 과학에 대한 열정으로 장애를 이겨낸 대단한 본보기죠. 자, 계속 볼까요? 1897년 존 톰슨은 존 돌턴과 존 톰슨이네요. 존나 신기하게 둘 다 영국의 과학자입니다. 사실 톰슨은 원자의 구조보다도 더 중요한 업적을 남기는데요. 바로 음극선이라는 실험을 통해서 원자 내에 전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돌턴의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라는 첫 번째 주장이 오답이 되는 순간이죠. 돌턴의 주장이 틀렸다고 해서 돌턴의 이론이 무시받고 있나요? 아니죠. 여전히 돌턴은 위대한 과학자입니다. 이렇게 현재 과학 사실들은 항상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과학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톰슨이 원래 알고 있던 사실과 음극선 실험으로 발견한 사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원자는 쪼개질 수 있고 내부에는 전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발견입니다. 그렇다면 전자는 있는데 그럼 다른 입자는 없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죠. 두 번째로 원자는 중성이죠. 그런데 전자가 마이너스면 뭐가 있어야 할까요? 플러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는 그러면 플러스 입자가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원자의 질량에 비해서 전자는 어마어마하게 가볍습니다. 1000배나 가볍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입자, 전자 말고 어떤 입자는 엄청 무거워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톰슨은 고민합니다. 원자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까? 자, 여러분도 이 정보만으로 자신만의 원자 모형을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나온 것이 톰슨의 푸딩 모형입니다. 톰슨의 푸딩 모형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여기서 몇 가지 잘못 생각하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그리죠.
푸딩 전체가 플러스를 띠고 있고 푸딩에 박혀있는 건포도가 마이너스 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와닿나요? 자, 푸딩을 볼까요? 여기 푸딩. 망고 푸딩입니다. 자, 푸딩 전체는 한 덩어리입니다. 자, 여기 이 전체가 플러스를 얘기하는데요. 플러스는 중요한 거, 플러스는 마이너스처럼 알갱이가 있는 입자가 아닌 거죠. 안에 있는 알갱이들, 요 알갱이가 전자인 거죠. 자, 푸딩의 과일은 좀 많이 크죠? 이에 비해서 전자는 굉장히 작습니다. 자, 그렇다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총 전하량은 어떨까요? 당연히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개수를 같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많이 그리죠. 근데 여기서 플러스도 마이너스처럼 입자가 박혀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저는 이 그림보다 이렇게 그리는 게 더 좋겠네요. 자, 큰 푸딩 안에 전자가 박혀 있습니다. 큰 물질과 작은 물질의 전하량, 전체 전하량은 같은 거죠. 전하량의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큰 물질에 같은 전하량이 퍼져 있으니까 플러스인 경우는 전하가 안개처럼 퍼져서 밀도가 아주 작은 거죠. 그런데 그에 비해 전자는 아주 작은 입자에 같은 전하량이 들어 있습니다. 전하량의 밀도가 엄청 크겠죠. 자,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실이 엄청 중요합니다. 전하량의 밀도 차이를 꼭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자, 정리해볼까요? 원자에 대한 개념은 과거 그리스 시대로 올라갑니다. 기원전 400년 그리스 철학자 데모크리토스는 모든 물질은 아주 작은 입자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 1808년 영국의 과학자 존 돌턴은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원자로 되어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1897년 존 톰슨은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의 존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원자는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와 플러스를 띠는 입자로 되어 있고 플러스가 안개처럼 퍼져 있고 아주 작은 전자가 박혀 있는 푸딩 모형을 제안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러더퍼더의 원자 모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